맞습니다. 저는 그 청천에 살고 있는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강사 선생님 사실 저도 잘 모르시는 분이고 알고 있는 거는 저희 90년대에 혹시 쌈지라는 브랜드 알고 계신가요? 그 가죽으로 만드는 가방. 예. 그 쌈지 브랜드를 만드셨던 분이고요. 그 위에 뭐 딸기라든가 뭐 이런 놈 이런 브랜드를 만드셨고, 지금 현재는 그 파주에서 그 놈으로부터라는 매장을 지금 이제 하고요. 먹을거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함께 하고 있고, 제가 잠깐 적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서울에서는 그 농부시장이라고 해서 그 유기농 채소들이나 핸드메이드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시장을 이제 열고 있고요. 그 인사동의 쌈짓길이라고 그 건물에 보면은 그런 이제 그 아트는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 조그마한 매장들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쌈짓길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그 쌈지 페스티벌이라고 아마 인디 음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공연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파주에서는 헤일이라는 곳에서 그 농프로부터라는 이제 매장을 운영하는데, 그것도 단순한 이제 먹을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이제 한 번인가 두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봤더니 이제 그 먹을거리하고 옆에 같이 유기농 식당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뭐 생활 도자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든 것들을 이제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아마 좀 다양한 매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약간 괴산에서 저희가 좀 이게 좀 방향이 사실은 도시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던 분이셔서 저희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아마 저희도 여기 지역 안에서 뭔가 좀 새로운 좀 괴산에 맞는 이런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혹시 파주에서라는 그 마을 신문도 선생님 하시는 그 파주에서 그러니까 또 마을 신문, 그러니까 신문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이제 파주에서라는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느티나무 통신이라는 이제 또 신문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저희하고 활동이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천호균 그 쌈지농부의 거기는 대표라고 안 하고 대장농부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장농부인 네, 천호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를 하나 읽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겠습니까? 네.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농사는 예술입니다. 농부는 예술가입니다. 시를 짓듯 소설을 짓듯 농사를 짓습니다. 작가가 긴 고뇌 끝에 위대한 작품을 만들듯 농부는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생명 깃든 곡식을 창조해냅니다. 들녘에 흔들리는 벼와 파릇한 노는 도시의 현대적 미에만 익숙한 우리에게 농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선물합니다. 아직은 도심에 있어야만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문화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로운 자연이 가득한 농촌에서 시작합니다. 농촌이 가장 트렌디한 예술마을이 되고 농부가 아주 창조적인 예술가로 인정받고 농사가 가장 위대한 예술 작업이 되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농사가 예술입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모든 이들과 나눠서 영원하고, 농사는 모든 생명들과 먹거리를 나누어서 지속 가능합니다. 농사와 예술은 나눔입니다. 나눔은 기적입니다. 나눔은 기적을 만듭니다. 예술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농사는 세상을 구합니다. 농사는 예술입니다.
문 떠도 됩니다. 저를 소개할 때는 저는 예술가의 안목으로 농부를 존경하고 농부의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고 천천히 살아가는 천천히의 천호균입니다 하고 소개합니다. 뱃사공한테 손님이 물어봅니다. 공자를 아냐고. 뱃사공이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하니까 인생을 헛사셨네요 했답니다. 뱃사공이 손님한테 물어봅니다. 수영을 하실 줄 아냐고. 수영을 아직 못 배웠습니다 하니까 물에 확 빠뜨리더래요. 물에 빠뜨리고 나서 인생 사는 법을 모르고 사셨네요 했답니다. 사는 법을 모르고 많이들 용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강물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물들은 다 마시려 합니다. 공기는 더러우시면서 숨들은 다 쉬려 합니다. 아이들은 대책 없는 학교에 보내고서 다들 훌륭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밥들은 다 먹으려 합니다. 용케들 사는 법 모르면서 다들 잘 살고 있죠. 최소한도 밥 먹고 살려면은 지금부터 근력을 키워서 농사를 직접 짓든가, 그것도 도저히 형편이 못 되면 자식들 농사를 가르치거나,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은 농부에게 미안해하고 농부를 부러워하고 농부를 존경할 정도 돼야지 밥 먹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 우리 이번 가문에서처럼 백남기 농부님을 물대포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다들 세상 사는 법을 모르고 용케들 사는 사람들. 크게 신뢰가 안 된다면 잠깐만 우리 백농부님의 쾌유를 위해서 잠깐 우리 명상을 하면 어떨까요? 네. 그만. 지금 농사하고 예술이 나눠서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나눔 때문에 세상이 구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옛 그 농부들은 그 만주의 독립군들이 쫓겨났을 때 거기서 산전이라는 농사를 짓죠. 하나는 그 독립군들을 위한 군전, 또 하나 농사는 아이들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학전, 그리고 또 하나 농사가 생전해가지고 같이 먹고 사는. 그래서 옛서부터 우리 농부들은 어려울 때 어려운 고비에 나누는 의로운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콩새알을 심는 농부의 마음을 어린아이들한테 농사를 가르치면 아주 신중히 조심스레 콩새알을 정성스레 심습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생명을 구하듯이. 하나는 많이 커서 땅속에 있는 벌레에게, 하나는 하늘의 공중에 있는 곤충이나 동물, 새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를 이웃과 나눠 먹는 농부의 마음을 어린 착한 심성으로 조심스레 실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자심을 봄철에 그 여러 농부들이 모여서 일찍 학교 교수를 그만두고 귀농한 그 농부님을 대단한 농부라 해서 공부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감자를 심는데 다들 방법이 틀려서 그런지 잘하면 싸울 것 같더라고요. 마치 차례 제사 지낼 때 싸우는 것처럼. 그 지역마다 다 풍습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가만히 구경만 하다가 점심을 맛있게 차려주고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귀농한 지 20년이 됐는데 20년 거의 두더지와의 싸움이었대요.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농산물은 두더지가 유난히 잘 알아가지고 파먹고 그래서 시도 쪽지에다 써가지고 두더지한테 하소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달음이 생겼는데, 자기는 돈 좀 있다고 땅을 조금 사서,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양 농사를 지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백 년, 수천 년 전서부터 그 땅의 주인은 두더지였던 것을 알게 됐대요. 그걸 깨닫고서부터 그 다음에 농사가 그렇게 수월했답니다. 농부가 자연과 자연에 있는 생명들과 그리고 나누고 의로운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술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쌈지 농부가 운영하는 논밭 예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갤러리 2개가 있습니다. 하나 갤러리 이름은 논갤러리, 하나는 밭갤러리. 논밭을 생각하는 논밭과 닮은 그런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입니다. 한 작가는 전시 제목이 반만 먹자라고 해가지고, 반은 애시당초부터 사람이 먹을 농사는 안 짓습니다. 동물들이 아주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갖고 갈 수 있게 그냥 그런 농사를 짓고, 반은 제대로 우리 사람이 먹을 농사를 짓는 그런 가평에서 옥수 농사를 짓는 예술가인데 그런 실험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옛날에 그랬듯이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 농사가 사람만 먹지 않는 모든 생명과 함께하는 그런 농사를 예술가가 실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예술가는, 어느 미술 작가는 갤러리에서 병아리를 부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2주 정도 키운 다음에 예쁜 닭장하고 함께 독거노인한테 병아리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즐겁게 예쁜 닭장을 가지고 반려동물로 그렇게 즐겁게 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어느 시인은 자기 시를 가지고 이 시들을 많이 안 보니까 어떻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잡초를 가지고 그 맛있는 그 레시피를 만듭니다. 음식 레시피를 해가지고 토끼풀, 기타 등등.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는 세상에 귀한 것은 흔해야 한다. 흔하려면 꼭 귀해야 한다. 마치 자연, 공기, 바람, 물, 풀, 들처럼 그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은데 시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흔하게 보이는 풀 잡초로서 맛있게 이 흔한 게 진짜 맛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실험하고 책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아름다움이 농사와 예술이 너무 흡사해서 저는 자신 있게 농사가 예술이다 하고 제 이름처럼 외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농사가 보여지는 최근의 트렌드, 최근의 생활에서 농사, 농부가 아주 격상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샤넬이라는 브랜드 다 알죠? 가장 오래된 명품 디자이너 브랜드의 하나인데, 그들이 자기가 신제품이 나올 때 신제품과 가장 어울리는 감도 있는 멋진 곳을 농촌으로 정했습니다. 자기네 신제품하고 어울릴 수 있는 농촌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세계에서 가장 멋진 패션 디자이너 눈에 농촌이 들어왔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라고 행복이 가득한 집이 있어요. 거기가 디자인전을 매년, 대한민국 디자인 대전을 매년 하는데, 최근에 4, 5년 전서부터는 중심 테마가 농촌이 가장 트렌디하게, 그 다음에 오신 손님들하고 멋지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여러분들 알지 모르지만 지금 킹텍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슬로우푸드 페스티벌을 총 주관을 그 디자인 하우스가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농사, 슬로우푸드 전체를, 그것도 세계 슬로우푸드를 총괄하는 운영까지 갔습니다. 문학에는 박경리 선생님, 아마 한국에서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 하면은 가장 강력한 후보로 생각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박경리 선생님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농부와 결혼하겠다고 하셨죠. 가장 위대한 직업을 예술가의 해안으로, 농부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원주 문학관에 가 있으면서도 후예들한테 문학을 가르치기보다는 농사를 지으면서 밥을 지어준, 그게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실천하신 분이야. 예술 전시가 갤러리, 미술, 이런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것보다 농촌에서 되는 전시들이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전시되는 세계 농촌 미술 전시회, 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다음에 독일에서 캐셀 도큐멘타, 그런 전시는 다 농촌 또는 일반 시내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캐셀 도큐멘타는 한 시내를 전시란 이름으로 논을 만듭니다. 시내 전역을 아스팔트를 깨부시고 나무를 심습니다. 예술의 이름으로. 자연을 복원하는, 농촌을 복원하는 그런 예술가 작업이 세계에서 가장 실험적인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우노라는 가수 혹시 아시나요? 우노? 평화음악하는, 그 다음에 스팅은 워낙 유명한 가수죠. 그 대단한 가수들, 저작권으로 돈들도 대단히 많이 벌죠. 그런 가수들보다 그들의 와이프들이 훨씬 더, 자기 신랑보다도 훨씬 더 명망이 있고 돈도 많이 법니다. 무엇을 할까요? 유기농 농사를 짓고 한 분은 유기농 가게를 합니다. 유럽,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정치 쪽에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영부인이 그 잔디를 다 갈아엎고 농사를 지었죠. 시작하시자마자 그게 어떤 전 세계에 전하는 그 생각, 이 오바마의 이런 어떤 그 포용주의 정치보다도 훨씬 더 느낌을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청와대에 통일을 영원하는 전국의 우리 토종벼업씨들이 조그맣게 논을 만들어서 아니면 우리 토종 밭들이 상당 부분 있으면은 아마도 아까 지적했듯이 지금의 농촌의 쌀값이 폭락하고 밥쌀까지 수입되고 그런 지경은 절대로 아니리라 믿습니다. 그날이 생각이 되면 그날이 언젠가 오겠죠. 저는 그 한 10여 년 전에 그 당시는 쌈지라는 회사를 운영할 텐데요. 우연한 기회가 돼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농사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슨 생각을 하다가 시청 앞에 논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 앞에 자연을 복원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오래된 문명을 서울시 가장 중심에 넣는 것이 가장 실험적인 설치 미술이고 생활 미술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독일의 녹색 땅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요셉 보이스라는 예술가가 독일의 감히 자연을 사랑해서 자연을 살리면서 통일까지 이루게 한 그런 위대한 작업을 했다면은 시청 앞 논은 그에 비례하는 대단한 예술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그 얘기를 희망제작소인가 하는 데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지금 현 서울시장님이신 박원순 님이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마치 자기가 나중에 그 당시 생각도 못했겠죠. 뭐 그런 실천할 능력이 되면 꼭 실천할 것처럼 그러더니 결국 시장님이 되더니 실천을 못했습니다. 흉내는 냈습니다. 상자텃밭 가문의 상자텃밭 가끔 놓고 시청 앞에도 가끔 놓고 근데 아직도 마음속에는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미국에는 Farm Aid라는 그런 공연이 3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가수 밥 딜런이 나의 공연이 나의 노래가 조그만 소농, 가정농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생에 그 당시 굉장히 이제 부채들이 미국도 많았던 모양이죠, 농가들이. 그것을 갚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공연을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 아직까지 계속 그를 따르는 닐 영이라든가 기타 여러 그 유명한 가수와 신인 가수들이 공연을 계속합니다. 농가를 위해서.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외국의 그 가수들이 오랜 동안 그런 농부를 위한 마음의 공연으로 존경받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실감할지 모르지만 그 몇 가지 예를 농부가 사회적으로 정당히 대우받는 그런 신뢰를 말씀드렸습니다. 얘기가 될까요? 얘기 될까요? 대부분 얘기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스팅이란 그 가수하고 우노 얘기는 사실 저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장사를 다 접고 파주 해리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 물건을 많이 수입해 가던 한 바이어가 갑자기 저를 위로해 준다고 놀러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농사 관련 일을 한다니까 그 얘기를 탁 던지고 가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위로를 해주려고. 농사에서 제가 경험해서 아니면 이렇게 겪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접하다 보면 그런 경이로움을 간수하는 그 농부의 농사가 진짜 디자인이고 살아있는 예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바람, 햇살 등 자연이 너무 고마워. 자연을 살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그런 자연을 기다리며 자연과 함께 땀과 정성을 다하는 농부가 너무 훌륭함을 깨닫게 됩니다. 농사를 통하여 자연의 고마움과 농부의 훌륭함을 아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는 자연 속에서 하는 명상입니다. 명상이 사람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생각이라면 농사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실천입니다. 농사를 지면서 땅 속에서 감자나 고구마처럼 새 생명을 꺼내면서 마음속에서 착한 생각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농사를 지면서 흙을 살리며 잃어버렸던 감수성을 찾게 됩니다. 감수성이 없는 사람에겐 땅은, 흙은 한 평에 얼마인 재산일 뿐이지만 감수성이 회복되면 흙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위대한 창조의 세계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더듬이를 주었다 합니다. 자연을 느끼고 만물을 하라는 더듬이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무분별한 개발과 문명이 그 더듬이를 다 잘라버렸죠. 그런데 요즘처럼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리면 내 몸이 마치 나무가 된 듯, 식물이 된 듯, 채소가 된 듯 상쾌하고 시원해집니다. 드디어 더듬이가 조금씩 살아나서 자연과 공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살림, 그래서 살리고 키우고 살리고 공존하고
그런 쪽에 다 활동들을 하시는,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경우는 파주에서 약간의 지역 소농, 농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생활을 알게 되는데, 그때 거의 대화가 공통되는 대화는 한살림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한살림 회원들이 대부분 파주에서는 유난히 환경에 관심이 많고 지역 공동체, 그 다음에 지역에 소외된 어려운 억울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저번 토요일 날도 파주에서 버스 2대를 대절해가지고 가문에 갔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때까지 한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질문 하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하나 던져주시죠. 처음 질문하는 분한테 저희가 왜 웃으세요? 제가 고마운 사람이란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예쁜 지갑을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너무나 이쁩니다. 그 지갑 소재는 써서 버릴 소바옷으로 만든 지갑입니다. 의미도 있습니다. 자, 지갑에 별로 욕심이 없고 그 다음 얘기 이어갈까요? 네. 아까 두더지 얘기하셨잖아요. 그 두더지가 주인이라는 걸 알고부터 농사가 수월해졌다는데 그게 어떤 방식이 된 건지. 그러니까 저도 추측이게 하긴 하는데요. 막 수학을 하려는 욕심,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1등 하려는 욕심, 그런 것들을 버린 거 아닐까요? 마음이 마음을 먹었으니까. 두더지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도 그럴지도 모르죠. 선생님은 가실 때 저한테 조용히 전화번호나 이름을 이렇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아니, 저 질문 있습니다. 선물은 없는데, 선물은. 네. 내용에 관한 건 아니고요. 시 쓰세요? 시인이세요? 저는 전에 쌈지 운영할 때는 시처럼 아름다운 장사를 하는 시인 천옥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시인인 줄 알아요. 시인처럼 아름답게 농사를 짓는 천옥인입니다. 농부 천옥인입니다. 질문 드리는 거는요. 저기 말씀하시는데 시를 내용이 다 산문 같아서 시가 없고 산문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요. 그것이 그냥 이렇게 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 외웠고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별게 다 궁금하죠. 제가 굉장히 건망증입니다. 건망증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 농사에 관련된 지금 같은 이야기는 다 잊어버렸다가도 이렇게 오늘 같은 한살림 이런 분들의 그 기운을 얻고 마치 시를 들리듯이 아니면 막 외우는 것처럼 들리듯이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꼭 모자를 벗으면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 모자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부분이 막 외는 것 같아요?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어머님이 오래간만에 학교에 왔어요. 학교에 오신다고 학교들 이렇게 다. 그리고
이제 그날 무슨 뭐 국어책을 읽는 거였는데 제가 어머님 앞에 자랑하려고 국어책을 안 보고 외웠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그때 실력이 네? 그때 실력이 남아 계십니다. 아 그래요? 질문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저는 조금 비켜가는 질문이거든요. 지금 말씀 중에 농부와 농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시니까 정말 농사를 얼마나 지어보셨을까? 네? 농업의 일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욕망과 욕심이 너무 가득 차서 그러면 이렇게 갈등이 좀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는 그 아트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쌈지를 운영하면서 거의 10년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가지고 브랜드를 홍보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그거로 교육하고 디자인 영감도 예술로서 받는다. 그냥 체면을 걸고 직원들끼리 약속을 한 거죠. 그 약속을 오래 지키다 보니까 예술가들하고 많이 알게 됐어요. 제가 예술은 사실 전혀 예술가들을 많이 알 뿐이지 예술은 전혀 모릅니다. 가방 만들 때도 제가 가방 직원들이 한 1000명 됐는데 제가 성이 천실해서 그런지 가방을 진짜 진짜 못 만듭니다. 근데 가방 다 잘 만드는 줄 알아요? 저 이제 농사 관련된 지 이제 7, 8년, 막 10년 돼가는데 농사 진짜 모릅니다. 네. 하여튼 농사를 무조건 농부를 존경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어느 시합에 나가도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술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경험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거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지금 파주에 있는 농부로부터라는 그 매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부로부터를 운영하면서는 한 4년 이렇게 돼가는데 하루하루가 기적 같습니다. 그 기적이라는 거는 뭐 제가 이제 늘 했던 장사를 했던 원가 기준, 원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일가, 그 다음에 뭐 인건비, 기타 등등 있는데 그리고 그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생산자한테는 제대로 가격을 주고 소비자한테는 적절한 가격을 좋은 가격을 주고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티가 전혀 안 나는 봉사 같은데 이 봉사의 영업이 그래도 4년, 5년 지속되는 거 보면은 거의 기적 같고 기적 같다는 걸 이제 어렵다는 표현으로 대신했는데 그런 기적이 계속되는 거 보면은 마치 이런 어떤 갖고 있는 생각들 그 다음에 어떤 보람 그 다음에 목표 그런 것들이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극복이 습관처럼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한 살림 운영하면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단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산자의 그 어려운 땀의 노동을 정당하게 지불하는 우리 소비자 문화가 곧 다가오리라는 큰 기대를 하면서 그 기대와 함께 쌈지 농부도 차근차근 자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제 이 질문에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 먹거리 정의운동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박진희 농부요. 그분이 농사를 지러가면서 귀농하면서 어려운 분도 어려운 사람들도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자기 농사 짓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그분들한테 꾸러미로 보내주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 운동이 둘레에 있는 이웃들하고 같이 생산을 하고, 그러면서 그 운동이 슬로우 푸드 그 회원들한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어려운 농사를 짓는 분한테, 어려운 먹거리 정의를 실천하는 분한테 돕기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조금씩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까 잠깐 사회자가 얘기했듯이 파주에서란 지역신문은 1년 전에 생겼는데, 그때 창립 행사를 약 200명의 그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을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200만 원이 드는 거죠, 비용이. 그때 실제로는 200명이 왔는데 140명분만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60만 원, 60인분은 그만큼 덜 먹자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참여한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에 의해서 60만 원이 글로 기부되는 그런 신문이 시작되면서 먹거리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런 정신이 아직도 신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먹거리 정의 운동 같은 것이 아마도 흙을 살리며 복원되는 감수성으로 보이는, 흙이 모든 생명의 보고이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인 그 신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조경제에 흡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창조경제 하면은 제가 보는 창조경제의 또 하나의 예는, 그것도 귀농한 분들이 귀농지청한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같이 모여서 크게 명분이 없으니까 장터를 같이 꾸미기로 했죠. 장터를 꾸미다 보니까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흙을 살리는 친환경 농사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련된 이런 생활용품들, 비누, 치약, 그런 것들이 장터에 나오고, 또 에너지를 덜 쓰면서 손과 정성으로 만드는 수제품들,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많이 보이고, 특히 그 적정 기술, 중간 기술이라고 불리는 그런 난로, 그런 것들은 무지 인기가 있었대네요. 그리고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오래된 전통 문화 고유 상품들, 그런 것들이 장터에 각기 귀농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장터를 이루다 보니까 각기 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살림이 안 될 정도라고 그랬더네요. 그래서 이제 사는 거를 좀 덜하고, 그 다음에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그게 서울까지 소문이 나서 서울에서도 굉장히 어떤 때는 강강버스까지 장터에 가는 그런 경우에, 소위 그런 장터가 우리가 새롭게 봐야 할
그런 생산, 의미 있는 생산, 의미 있는 생산을 볼주하는 멋쟁이 소비자, 뭐 그런 장터들이 소위 말하는 창조 경제의 뭐 주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신문 얘기 잠깐 하는데요. 파주에서라는 신문이 1주년 되는 2주 전인가 3주 전에 금천역 앞에서 동그라미 장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동그라미 장터고, 동그라미 장터의 의미는 금천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더 많이 모여서 동그라미가 개성까지 가는 기차가 있죠, 거기. 개성까지 같이 가서 그리고 통일이 되는, 통일을 영원하는 그런 장터가 동그라미 장터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터에 파주의 지역 농산물, 파주의 빈티지 상품들, 특히 가장 인기 있었던 건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상품들, 그런 것들이 놓였습니다. 또 하나의 창조경제, 경제까지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최근에 임진강 생명평화축제라고 해가지고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들어본 사람 있나요? 신문에, 그래, 신문에. 임진강마저도 4대강처럼 파헤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마침 전쟁의 그 끔찍한 그런 상처가 비교적 행운처럼 우리한테 남겨준 자연의 보고, DMZ 안에 아직도 임진강이 흐르고 있죠. 생명 평화의 젖줄로서. 그 강이 지금 준설 계획이 환경부에서 이루어지고, 그 준설이 되면 50여 종이 넘는 세계 생명들, 보호 생명들이 살 곳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친환경 있는 농토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에 우리가 파주에 있는 사람들만 알기는 역부족이니까 널리 알리자, 널리 소통하자 하는 의미로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물 좀 주소라는 축제인데요. 축제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축제를 통해서 쿨하게, 즐겁게, 그리고 나누며 협동하고 나누며 소통하고 그런 축제를 만들었더니 거기에 동참하는, 아까 팜 에이드 공연처럼 전인권, 정태춘, 이승환 그런 가수들이 기꺼이 동참을 했습니다.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그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인권은 워낙 농부를 옛날부터 좋아했고, 정태춘은 농부가 듣는 공연장엔 항상 가시는 분이고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승환은 세월호가 마치 자기 일처럼 늘 세월호 얘기만 가시는 그런, 다 우리나라의 그 소위 예술가, 노래를 부르는 예술가들이죠. 그분들이 다들 공연에 참가했고 해가지고 파주 시민들 일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일처럼 좋은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조직위원 해가지고 한 사람당 5만 원 이상씩 해서 모인 돈이 약 한 500명이 조직위원이 돼가지고 그 행사를 무리 없이 잘했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은 어떤
나눔, 소통을 위한 경제 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 도시농부 원년의 해를 선언한 지가 꽤 됐죠? 한 4년, 5년? 그러면서 서울의 가장 젊은 유행의 지역인 홍대 앞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북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갤러리가 그 동네에 많이 있고, 새로운 음악을 듣는 클럽, 그런 데서 젊은이들이 주로 이제 많이들 놀고, 연애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옥상 텃밭, 짜투리 텃밭에서 농사 짓고 수확하고 요리하고 그런 파티들이 아주 유행입니다. 농사 좀 져야지만 쿨한 멋쟁이 행세를 합니다. 서울의 새로운 현상이죠. 도시농부 원년의 해를 선언하고 일어난 농사 짓는 아름다운 풍경들입니다. 그것은 아마 유행이 아니라 뭔가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울이 만들고 있는 정책들, 예를 들자면 에너지 소비가 아닌 에너지 자립 도시, 생명 다양성 도시, 그 다음에 공정 무역 도시, 공유 경제 도시, 소위 감수성과 그 착한 신성이 아니면 실천 못할 그런 서울의 정책들에 자연스럽게 농부 경험을 하면서 실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서울이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런데 한 구성원이 대부분 다 한 번씩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시농부의 원년을 선언하고 그런 큰 위대한 거대한 음모로서 서울이 지금 변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위기를 농사의 가치로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후 변화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 이야기를 기억나는 대로 좀 하겠습니다. 12월 초인가요? 파리에 전 세계에서 다들 모이죠? 기후변화 행동의 해로. 그때 아마 한국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전달될 텐데 제 이야기가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감자나 고구마를 캐면서 착한 심성도 꺼냅니다. 마음속에서 찾아냅니다. 아까 한 얘기입니다. 농사를 지면서 흙을 살리면서 새로운 창조력이 복원됩니다. 농사를 지면서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자연을 느끼고 만물을 배려하는 더듬이가 다시 복원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농사를 통한 착한 심성, 창의로운 감수성, 자연을 느끼는 더듬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농사의 이러한 가치들을 여러분들과 예술처럼 아름답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예술을 사랑하고 농부를 존경하고 자연을 살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전쟁처럼 위험한 기후변화의 경고를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게 극복할 대한민국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러한 가치들을 가장 진정스럽게 실천할 녹색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기후변화하면은, 농부 사랑하면은, 예술 사랑하면은 녹색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녹색당을 선정했습니다. 저는 파주에 있는 열렬한 녹색당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녹색당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오늘의 인연으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아마 녹색당원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농부들이 제일 많은 게 녹색당원 분석을 해보니까 그 지역활동가, 그 다음에 농부, 예술가, 뭐 이렇게 약간 의로운 일을 하는 분들, 의미 있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녹색당 이야기를 자랑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비를 최근에 제가 산 책 중에 하나가 소비 없는 세상? 소비를 하지 맙시다, 뭐 이런 책. 대기업들이 이제 그 친환경, 그 다음에 리사이클, 그런 데 관심들을 많이 갖죠. 근데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관심 가질 때를 이렇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구나 할 때, 이제 확정, 증거가 있을 때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확인됐을 때 그런 일을 하는데, 확인되기 전까지는 고군분투하는 작은 기업들이 있죠. 한살림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엔 그런 경우 같아요. 한살림 경우는 이제 다 같이 하는 조합 형태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감히 거기에 경쟁하기는 어렵지만은 하여간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한살림 이런 형태, 친환경 이런 것들 합니다. 저는 자본과 의미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자본의 문제점과 의미의 가치들이 조화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자연스럽게 많은 그 경계 없이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한살림으로 저는 보고 있고, 한살림 조합원들 보면은 대부분은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들 하지만은 또 이 건강한 농사를 짓는 그들의 노력에 응원하는 그런 소비자 막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중복될 때 사회가 잘 조화되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소비자가 생산자를 알아가는 과정, 마치 책을 보듯이 저기가 리사이클링 상품을 만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회사의 규모가 기계로 만드는지 손으로 만드는지,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읽으면서 열 생산자의 이야기를 알고 소비하는 것은 마치 100번의 책 보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산과 소비를 강의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비싸고 안 비싼 거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의미인데. 그래서 고군분투하다 다 사라지는
그런 소위 위대한 생산자들, 작은 기업들, 그 끝에 결정적일 때 대기업들이 등장하고 그 대기업에 환호하는 또 그 수많은 소비자의 어느 틈에 자기가 낄 것인가는 생산자들을 잇는 그런 노력이 생산자를 마치 친구처럼 부부처럼 다정하게 아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리틀 파워스는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은 이제 충분히 같이 안고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그러니까 그런 리사이클링이 정말 필요한 건지가 저는 그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걸 다시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큰 가치를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정말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건지 의미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원자재, 부자재가 더 이상 생산 안 되면 지구가 큰일 나지 않을까요? 뭐 바닷가 가보면은 그 생산 원부자재들이 떠내려가서 거기서 섬처럼 만들어지고 거기서 그 고기들이 그걸 먹어서 다시 또 죽어가고 썩어가고 그런 풍경이 너무 많은데 그만큼 원부자재 생산은 가급적 중단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그게 이제 앞으로의 생산자들이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비를 줄여야 예, 소비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10% 정도만 그게 그런 원부자재만 덜 생산해도 기후가 한결 나아진다고 그러죠. 그런 관점에서 리사이클이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역할은 사람의 노력으로 땀과 정성으로 그게 이제 창조 경제의 한 일원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때는 그런 정책을 써서 휴지 같은 경우도 아마 재활용 휴지만 하게 하고 그랬다가 아마 없어졌죠? 아니 강제적으로 예를 들면 일회용 컵 강제적으로 못 쓰게 하는 그런 정책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잠깐 나왔다가 하도 이제 기존 생산자들의 반발이 많아가지고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감한 정책을 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10%만 단위만이라도 마지막에 굉장히 진중한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더듬으면서 했습니다.